자,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독 보도 하나 보여드렸어요. 자, 어떤 단독 보도를 보여드렸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유 논란. 자, 그와 관련돼서 김정숙이 지금 기내식으로만 무려 6,292만원치를 먹어 없앴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래도 김정숙의 외유 논란이 있었던 인도 타지마할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내식으로만 우리 국민 세금의 6,292만원을 먹어 치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뭡니까? 실제 이와 관련 내역이 까졌잖아요. 이렇게 산출 내역서 까졌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연료비가 6,50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6,500만원이에요. 근데 먹는 게 얼마라는 겁니까? 6,200만원이라는 겁니다. 먹는 게. 네? 먹는 게 6,200만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연료비만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연료비만큼. 네, 혹시 기름 드셨어요? 기름 드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야, 김혜경의 초밥 시민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혜경의 기생충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조금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도가 나오느냐?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인당 무려 87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실제 김정숙이 인도 갔을 당시 36명이 실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이걸 6,292만원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인당 87만원치 먹었다는 거예요. 87만원. 한 끼에 87만원입니다. 한 끼에.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뭘 그렇게 쳐 드셨길래 한 끼당 87만원을 먹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과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뭘 먹는지 공개를 한 영상이 있어요. 자, 보니까요, 이런 걸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라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대통령 전용기의 한 끼, 이게 지금 87만원짜리로 보이십니까? 이 87만원짜리 보이세요? 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한 겁니까? 김정숙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당 87만원치를 먹었고 그게 무려 6,292만원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의 이 기내식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실제 TV 메인 뉴스에서 방송한 곳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자, 첫 번째가 어디냐? 바로 KBS입니다. KBS 보도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곳은요. 보도 안 했어요. 그나마 보도한 게 어디냐면요. 채널A입니다. 그것도 묶어서.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축하난과 관련해서 묶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방송국들은 보도를 안 했어요. 참 이상하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일 보도를 하고 민주당의 특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일 보도를 하면서 김정숙의 인도 외유, 김정숙의 기내식 6,292만원에서는 참 징그럽게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띄워야 돼요. 우리가 계속 띄워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 언론이 보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이것이 수면 위로 가라앉지 않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일 띄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쳐 드셨냐? 도대체 메뉴가 뭐냐?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김정숙이 그때 당시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탑승 인원 36명.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체부도 이와 관련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건 누가 밝혀야 됩니까? 대한항공이 밝혀야 됩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그 전용기를 운영했었고 실제 메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밝혀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내식 메뉴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래요.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딱 잘라 말씀드려서 다 못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김정숙과 관련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 너무 궁금해. 네? 김정숙은 입었던 옷값도 기밀이야. 김정숙이 먹은 것도 기밀이야. 도대체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김정숙과 관련돼서는. 네? 입었던 옷도 무슨 돈으로 산지도 못 밝혀. 먹은 것도 어떤 걸 먹었는지 못 밝혀. 도대체 뭡니까?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사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김정숙과 인도를 함께 갔었던 문재인 정권 당시 도종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숙의 방문과 동행한 도종환 이렇게 얘기해요. 호화 기내식이 아닌 일반 기내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빈 방문의 기내식 비용까지 문제 삼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호화 기내식이 아니라 일반 기내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종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인당 87만원짜리 한 끼를 호화스럽다고 말할까요? 일반식이라고 말할까요? 네? 인당 87만원짜리 한 끼를 호화스럽다고 말할까요? 일반식이라고 말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네? 인당 87만원짜리 밥이 어딨어요? 인당 87만원짜리가 이걸 보고 일반 기내식이라고? 이걸 보고?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먹는 기내식이 87만원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호화스러운 기내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호화스럽지 않고 일반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끼당 87만원짜리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밥값으로만 6,292만원을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건 뭡니까? 야, 이거는 기내식으로만 쓴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 돈을 어디다가 조금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김정숙의 옷입니다. 김정숙의 옷. 자, 왜겠습니까? 실제 공개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김정숙의 옷값도 공개 못하고 실제 김정숙이 먹은 기내식 메뉴도 공개를 못합니다. 똑같이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을 당시 입었던 옷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김정숙의 타지마을 논란.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을 가서 뭐 입었다고요? 이 옷 입었다고요. 청색 두루마기. 이 옷 입었다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어디서 발견되었다고요? 문재인 SNS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사저라고요. 사저. 제가 뭘 했습니까? 비교까지 해드렸죠. 비교까지. 그리고 실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단추 문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참 이상하게 김정숙이 해외만 갔다 오고 해외에서 입은 옷이 그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모두 다 양산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양산에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김정숙이 스페인을 갔던 당시 있습니다. 스페인 국빈 방문 당시에요. 그때 뭐 입었다고요? 이 초록색 원피스 입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발견되었다고요? 문재인 양산 사저에서 발견되었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비교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김정숙의 외유 논란이 있었던 노르웨이 순방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순방. 그때 김정숙이 뭐 입었다고요? 저 갈색깔 코트 입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양산 사전투표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했죠? 비교까지 해드렸어요. 비교까지.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제가 여기 옷깃에 주목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옷깃의 패턴이 똑같을 수 있느냐? 문양까지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즉 여기 정리를 하면 뭡니까? 김정숙이 해외 순방 당시 입었던, 그것도 김정숙의 외유 논란이 있었던 그 나라들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모두 다 양산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벌.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김정숙의 외유 논란과 관련된 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김정숙이 이집트 방문 당시에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원래 문재인 정권이 숨기고 있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청와대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6박 8일에 UAE, 사우디, 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쭉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밝힌 거예요. 김정숙이 인도 갔다 왔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김정숙이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입었던 하얀색 코트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밝힌 거예요. 청와대가.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이 SNS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죠. 실제 제주 4.3 유족회와 방문과 기념 식수를 했다라고 사진을 깐 게 있어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굽니까? 김정숙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이 입은 하얀색 코트예요. 자, 아까 제가 어떤 거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죠? 요거랑 어떤 거 같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김정숙이 인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입었던 하얀색 코트. 김정숙이 문재인 양산사저 앞마당에서 입은 하얀색 코트.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드립니다. 이렇게. 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추 위치. 그리고 어떤 겁니까? 옷깃. 옷깃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죠. 옷깃의 디자인이. 자, 지금 어떤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김정숙이 해외 순방 당시 입었던, 그것도 김정숙의 외유 논란이 있었던 그 때마다 입었던 옷과 유사해 보이는 게 양산사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게 벌써 4벌이나 나왔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의문에 김정숙의 기내식과 관련된 논란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6,292만 원이나.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뭡니까? 혹시 기내식을 삥땅 쳐가지고 옷값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까라는 겁니다. 까라는 거예요. 기내식 메뉴도 까고 뭘 먹었는지 까고 실제 김정숙의 옷값 영수증도 까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까잖아. 김정숙의 옷값 영수증도 안 까. 김정숙이 먹은 메뉴도 안 까. 다 안 까잖아요. 우린 뭐 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안 까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까게 해야지. 다 까게 해야죠. 실제 김정숙이 인도 회유 논란이 있었던 그 기내식의 메뉴도 까야 되고, 김정숙이 지금 양산에 발견된 저 옷값의 영수증도 까야 되고, 다 까야죠. 쉽게 말씀드려서 양산 옷장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산 옷장 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해야죠. 아니면 특검을 발의해야죠. 자, 왜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수사의 공정성 때문입니다. 왜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검찰이 최재형을요, 재소환했습니다. 재소환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재형이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대요. 자, 어떤 걸 제출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인사청탁과 관련된 녹취록을 제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자,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의 소리 백은정은요, 인사청탁 메신저 대화를 제출을 했고 최재형은 녹취록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최재형 측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최재형은 연결받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눈 녹음을 검찰에 제출을 했고, 다만 인사청탁 과정과 위장 잠입 친이었고 청탁이 이뤄진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살린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까지 가면서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실제 증거물에 따라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김정숙 관련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최재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방, 명품 가방 등은 직무 관련 청탁 용도가 아닌 김여사 만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좌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사청탁을 했고 그 인사청탁의 대가성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파우치를 건넸다라고 지금까지 저들이 주장했다고요. 근데 말이 다르네? 말이 다르네? 명품 파우치 대가성이 없네. 본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청탁 용도가 아닌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요. 즉 지금까지 좌파들이 얼마나 거짓을 얘기했는지 얼마나 말도 안 선전선동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왜 저들이 얘기한 건 수사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수사해야죠.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죠. 왜냐? 당사자가 안 밝혀주니까. 당사자인 문재인과 김정수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사자들이 안 밝혀주니까 뭐 되겠습니까? 밝혀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그것도 얼마? 3억 원이 넘게 심지어 먹는 걸로만 6,292만 원이 밝혀야죠. 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수사해라. 빨리 수사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국정원도 내사했대요.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돼서 뭐와 관련돼서 해외 공작비 대납 무효기란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팀을 위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결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수사만 마침표 찍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김정숙 수사도 마침표 찍어야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형사 일부에 있습니다. 같은 형사 일부, 같은 중앙지검의 같은 형사 일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검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수사 속도만 다른 겁니다. 수사 속도 발맞춰 주세요. 김건희 여사 수사만큼 김정숙에 대한 수사도 빨리 마침표 찍으십시오. 자, 무엇보다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원석 검찰총장 전담팀 구성 지시 내리세요. 왜 김건희 여사는 구성 지시 내립니까? 그리고 김정숙도 특수검사 3명 보내세요. 똑같이 하십시오. 자, 우리 이종배 시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재형만큼 더 나아가 서울에서의 백은정만큼 불러도 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수사해라. 그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인사고 인사는 수사는 수사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목소리 내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친다라면,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는다라면 이건 수면 위로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김정숙의 기내식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만 보도했다고요? KBS만 보도했다고요. 그나마 보도한 건 채널 A인데 그것도 묶어 보도했다고요. 이게 지금 여론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론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키워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수사 속도와 검찰의 수사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 아직 더 찾았습니다. 이거 끝이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옷,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자, 저는요, 계속 찾을 거고 계속 공개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띄워야 된다. 우리가 여론화를 펼쳐야 된다. 우리가 외쳐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